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해외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세금은 역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으로 한번 가봅니다. 보면 국세청 자료인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및 소득에 대해서 일시의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및 비상장 주식을 말하는데요. 보통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주 인수권, 증권 예탁증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두 번째는 차액 결제거래 파생상품, CFD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워렌 직권, ELW라고 부르죠. 네 번째는 국외 장내 파생상품, 다섯 번째는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알아볼 해외 주식도 포함되겠죠. 해외 주식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즉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단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보유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요. 평가 수익률이 높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판매 체결일이 아니고요. 결제일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보통 해외 주식 매매 체결 후 결제가 완료되기까지는 4영업일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1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자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판매수익이라고 부르죠. 양도소득이 250만원,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겨집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모든 증권계좌의 매도에서 얻은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고요. 이 말은 만약 2022년 올해죠. 한 해 동안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요. 250만원은 기본 공제된다고 아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총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매겨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고요. 암튼 양도세를 구하는 공식을 보자면요. 아래와 같은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총액에서 공제되는 거죠. 마이너스 250만원 곱하기 20%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별도 추가되니까요. 이 점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해외 주식으로 한 해 동안
총 1,000만 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투자자가 2023년 5월 31일까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위의 공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요. 1,000만 원 마이너스 250 하면은 750만 원이 나오고요. 거기서 곱하기 20%니까 0.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5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15만 원, 10%라고 했죠? 15만 원이 별도가 추가돼서 총 165만 원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해외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 내 5월 30일까지죠. 내년, 올해라고 하면 내년 5월 31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라고 하네요. 그리고 납부를 안 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신고 기간,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0.022%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 꼭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조건이 되시면요, 꼭 제때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하고 블로그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및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판매수익이라고도 하는데요. 25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겨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모든 증권계좌의 매도에서 얻은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요. 오늘 블로그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이렇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젤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젤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